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를 때려 유죄를 선고받은 코치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부산 MBC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 나서 제2의 최숙현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당국은 해당 코치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이 말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유도 국가대표를 꿈꾸며 부산 체육고등학교를 다녔던 A씨. A씨의 꿈은 당시 코치로 있던 B씨의 폭행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막이 파열되면서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인조고막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메달이라는 꿈을 위해 참았습니다. 주먹과 몽둥이로 어린 학생들을 때리는 폭력을 어찌 훈육이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벌어진 일을 가슴에 묻어뒀던 A씨는 2018년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상해죄 등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또 다른 고등학교의 기간제 체육교사로 채용됐습니다.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은 교사 채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허술한 법 때문입니다. 어떻게 학생을 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코치를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체육계는 완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부터 B씨를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학교에선 이번 주부터 B씨를 수업에 다시 투입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적 결격 사유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고 다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몇 시간, 4시간, 총 4시간은 그렇게 했어요. 강사는 좀 지금 빨리 잘 안 구해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단기간이니까 강사도 수업 배제할. 부산시 체육회도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B씨의 항소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자신의 고백으로 체육 현장에서 제2의 최숙현이 나오지 않길 바랐지만 이들의 고백은 여전히 메아리로만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감천항에 정박 중인 외국 선박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항만에서의 검역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내 수리업체 직원 수십 명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배에 올랐다가 자가격리 중입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검역 인력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루발루 국적 500톤급 원양어선은 당초 전자검역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루발루 국적 선박에다 하선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승선 검역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겠다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감염자가 있는지도 몰랐고 자가격리 여부도 판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국내 수리조선소와 협력업체 직원 등 45명은 작업을 위해 배에 올랐다가 자가격리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수리 선박의 장기 부산항 접안을 감안해서 선장 또는 수리업체에서 선원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도. 선박 국적 등에 따른 승선 검역 기준이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항만 검역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립부산 검역소 직원은 모두 52명, 행정직을 빼면 검역 인력은 23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 현재 외부 검역 전문가 인력 지원은 5명에 불과해 승선 검역을 하루 수십 척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일부 전자검역 대상 국가들이 승선검역으로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검역 인력들을 충원하지 않는 이상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검역 인력 보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질병관리본부가 신속한 충원 계획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계속 나타나는 항만 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천항 입항 원양어선 러시아 선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달 하선해 항만 밖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이 선원이 지난달 17일 하루 동안 임시 상륙 허가증을 발급받아 하선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감천항을 나와 인근 식당 등을 방문하고 밤에 배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 당시 감염 상태였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검역소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190건 가운데 폭언이 36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노동자들이 상담소를 방문한 이유는 해고와 징계가 가장 많았고 절차, 임금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노동단체는 사업주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을 적용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부대원들에게 해수욕장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최근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군함로에서 일어난 주한미군 폭죽 난동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부가 부대원에게 지침을 내린 건데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공중 화장실이나 식당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공공임대 정비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 공공지원 정비 사업이 모두 4곳이 진행되다 올해 들어 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감천 2, 우암 1구역은 일반 재개발로 전환된 시점이 착공 전이었지만 우암 2구역은 지난해 9월 이미 착공해 매몰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신문은 공공지원 정비 사업들이 잇따라 일반 재개발로 전환되는 것은 분양 호조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교 정원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부산 지역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는 현재 기장군에 부경대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시민 1000명당 의사 수는 3.4명으로 전국 주요 도시들 중 가장 적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초복인 오늘은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볕이 내리쬐며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한반도 위로 선선한 공기가 머물러서요.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5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출근길 부산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와 함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모처럼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5도, 양산 28도, 거제와 남해는 26도로 어제보다는 4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기온도 26도를 맴돌며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남쪽으로 물러나 있는 장마전선은 일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요. 다음 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MBC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핵심 V자 활주로의 위험성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착륙 실패 뒤에 제1육하는 복행 과정에서의 충돌 위험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문제의 북측 활주로뿐만 아니라 남측도 충돌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지실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시 만들어질 새 활주로입니다. 착륙 실패 뒤 제2륙 상황에서 정면에 승악산을 피해 급 우선회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신활주로의 이 같은 복행 비행 절차에는 착륙 실패 뒤 제2륙할 때 속도를 제한하도록 했는데 이는 정면의 승악산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속도가 그거보다 많으면 회전 반경이 커지잖아요. 예정했던 포인트에서 돌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이제 100일 때랑 200일 때랑 비교하면 200일 때가 훨씬 멀리 나갈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 가까울수록 복행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시한 이 제한 속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김해공항 복행 속도 제한보다도 25노트나 낮습니다.
그만큼 승악산이 가까이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국토부가 제시한 이 속도 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고어라운드가 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정상인 상황이 발생해서 고어라운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185나트를 못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V자형 활주로의 북측과 새 활주로인 남측 모두 폭행 절차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지금의 김해공항보다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셈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김길태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최근 붕괴된 주택까지. 이 모두가 빈집에서 발생한 건데 이처럼 도심에 버려진 빈집 수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10년간 2,500여 원을 들여 이 빈집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에 버려진 빈집은 모두 5,069호. 서울과 인천 등 전국 특광역시들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활용이 가능한 3,590호를 선별해 마을 작업장과 예술가 레지던스 등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활용이 어려운 1,148호는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331호는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여서 아예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여기에 2,593억 원이 투입됩니다. 빈집이 심각하게 문제고 또 실제로 시민들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 빈집이 자기 마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빈집 때문에 이 마을을 떠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주택 보급률은 2008년 100%에서 2018년 103.6%까지 증가한 부산. 빈집 문제가 도심 슬럼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들 정비 사업이 부산 도시 리모델링을 위한 또 하나의 숙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공연 전시회 소식 알아봅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남극의 태양을 등지고 펭귄 일가족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펭귄을 지켜보며 뒤따라가는 엄마 펭귄. 팔라우 앞바다에서 고래상어와 함께 유유히 춤을 추는 다이버. 모두 수중사진 전문가 박수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가 지난 30여 년간 2,300회의 수중 촬영을 통해 촬영한 전 세계 곳곳의 바다 풍경이 남극의 바다, 열대의 바다, 그리고 우리의 바다 세 가지 주제로 펼쳐집니다. 신문사 사진기자로 사건 사고의 현장을 누비던 작가는 바쁜 기자 생활 틈틈이 촬영한 수중 사진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가 잊고 지낸 바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번 전시에서 우리나라 바다 속 풍경을 같이 열대바다와 극지바다와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다. 특히 제주도 바다와 또 독도 해안에 대한 사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볼 수 없고 물속에서만 볼 수 있는 오묘하고 영롱한 색상에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붙인 제목들과 사진의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도 관람객에 주어진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공간을 구별하는 벽, 가까이서 보면 앞뒤가 뚫린 창, 어디서 본 듯한 몬드리안의 디자인.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면서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조각가 이문호 씨의 설치미술전입니다. 당신의 또 다른 면이라는 제목에서 암시하듯 작가는 현대인의 고독과 단절의 심각성을 각기 다른 형태의 벽을 통해 전달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형체와 색상이 달라지는 벽들은 작가가 치밀하게 계산한 디자인에 붓질과 수공예로 마감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저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성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퍼블릭한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감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실험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벽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관람객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A대학은 지난달 단체 대화방에서 남학생 7명이 여학생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내 성윤리위원회 개최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학생 4명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난달 2일부터 20일 동안의 단톡방 대화 내용을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 강서구 범방동의 한 도로에서 62살 A씨가 몰던 3.5톤 트럭이 앞서가던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운전석 하부에 다리가 끼어 소방당국이 출동해 유압 장비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땅 파기 작업 도중 포탄 한 정이 발견됐습니다. 포탄은 지름 10cm, 길이 40cm 크기로 발견 당시 부식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발견된 포탄을 회수하고 정확한 탄종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LG 트윈스에게 3대9 큰 점수 차이로 졌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EMR 한동희가 솔로 홈런을 치고 3회 말에도 전준우가 홈런을 치며 2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4회 초 LG에게 동점을 허용한 롯데는 5회에는 6점을 내주면서 승기를 빼앗겼습니다. 롯데는 7회 말 정훈의 솔로포로 한 점을 추가했지만 벌어진 점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정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등 당론에 따르지 않은 동구의원 2명을 추가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해당 행위 논란으로 부산 진구와 연제구, 사상구와 사구 의원 8명을 이미 제명한 바 있어 제명 규모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통합당도 같은 이유로 남구 의원 1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하는 등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경대 제7대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해양수산경영학과 장영수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어제 실시된 온라인 선거에서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52.5%의 득표율로 총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2위 경제학부 류장수 교수는 47.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 추천과 대통령 임명 등의 과정을 거쳐 올 가을 학기부터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 건설 로봇이 해저상수관 매설공사에 투입됩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만든 수중 건설 로봇이 이달 말 경남 거제시 해저상수관 매설공사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수중 건설 로봇은 강한 조류에도 투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 전송 기능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해저 공사에 활용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달 말 거제시 앞바다 상수관 매설 공사에 이어 다음 달에는 베트남 송유관 매설 공사에도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어제 해양 나노 위성 용역 추진 보고회를 열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나노급 인공위성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노급 인공위성은 무게 20kg 규모의 초소형 인공위성으로 부산 인근의 해양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오는 2021년 말까지 제작할 계획입니다. 초소형 인공위성은 먼 바다에서의 불법 어업과 해양 환경 오염, 선박 사고 등을 모니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복인 오늘은 낮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볕이 내리쬐며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한반도 위로 선선한 공기가 머물러서요.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5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출근길 부산에 구름이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와 함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모처럼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남쪽으로 물러나 있는 장마전선은 일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